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다 모여가지고 허니님께 주식을 배우고 그리고 같이 매매를 따라하면서 뭐 수익도 내고 그렇게 이제 실전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공부도 하는 그런 클럽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입 문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좀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해드려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뭐 사무직인 경우도 있고 생산직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직장인 분들도 저희 클럽에서 잘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냐, 뭐 어느 정도 바쁘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핸드폰 같은 것도 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제 HTS를 화면에 깔아놓고 매매하기는 뭐 당연히 어렵고, 여건상 주식이란 걸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을 해오다가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클럽에 노크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클럽에 오시면은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지만,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는, 직장인분들이 그냥 이제 혼자 주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식을 잘할 수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을 특히 유념하면서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분들하고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요. 좀 바쁜 환경 속에서 주식을 매매하신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는,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조금 불리하고 어렵다고 해서 시장이 나한테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장의 구성원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무기와 룰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한 환경에서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균형적으로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술과 전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전술과 전략도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에요. 왜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좁잖아요. 그럼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네, 이제 전술 전략을 말씀하셔서 좀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술과 전략은 그냥 무조건 싼 주식,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뭐 시세가 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싼 거를 사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얘기 많이 이제 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술은 어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다는 거는 일단 싼 주식을 차분하게 산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반은 틀렸다라는 거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마트에서 우유를 마지막에 할인해주는 이유, 유통기한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상하기 직전 음식이 싸게 팝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싼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싼 것 중에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막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치고 있고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 뭐 비전 없는 산업이고 막 그런 거 말고, 네. 그래도 좀 정상적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치가 이제 뭐 크게 다운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단순 수치로 뭐 퍼가 좀 낮다던가 PBR이 낮다던가 막 그런 것들 중에서 계속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서 한다. 그럼 요 정도면은 그러면 뭐 100점에 가까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한 60점? 60점. 네. 이유는 뭐 퍼나 PBR 얘기 나왔는데 어렵습니다. 이론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괴리감이 있어요. 원 가치까지 들어가 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 초보자분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PBR과 PER 요쪽에 너무 또 높은 가중치를 두고서 사두고 존버, 이 투자 방식이, 제가 그래도 50점 이상을 준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점수가 높은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좀 오늘은 쉽게 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봉 대응을 하세요. 분봉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분봉 무시합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여기 화면이 분봉 화면인데 네. 뭐 이거 이제 무시하고 일봉을 이렇게 보란 얘기죠. 네. 일봉을 보세요. 직장인분들 특히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하실수록 분봉 보면 막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면서 그거 다 쫓아가고 싶겠지만 일단 그 욕심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조바심 버리시고 상대 비교 버리시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만의 페이스로 마라톤에서 1등, 2등, 3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다 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만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특히 MTS로 보시는 분들 좁아요. 보는 시야가. 일봉 띄워놓고 이렇게 막 딱 지금처럼 보죠. 네, 50뷰 이하로 봐요. 어떤 분들은 막 17, 18 아니면 20 요 정도 봅니다.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핸드폰 화면 그나마 좀 크신 분들이 한 75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택도 없어요 이걸로. 이렇게 해야 이제 좀 봉도 두께가 좀 적당해서 네. 잘 들어오고. 이 부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HTS를 매매 안 해도 되니까 띄워놓고 거기서 차트로 보시던가. 핸드폰밖에 없다 진짜 집에 태블릿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데스크탑도 없다 그러면 핸드폰 가로 화면을 이용해서라도 손가락으로 확대했다 줄였다 확대했다 줄였다 할지언정 무조건 긴 뷰를 봐야 됩니다. 이 긴 뷰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300 이상 300 이상을 보면요 1년치 이상이 보여요. 일봉에서 여기서 뷰 포인트로 1이라는 게 한 개의 봉을 볼 수 있다는 거고 350으로 저는 설정했는데 350이라는 거는 350개의 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죠. 하지만 주말 빼고 실제 거래일로 보게 되면은 200일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 이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휴대폰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봉이나 이런 두께, 모양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점 확대해 가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주시고요. 이 흐름을 본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싼 주식을 선정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게 싼 주식이냐 어떤 게 비싼 주식이냐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이제 직장인 코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길게 보고서 가능하면은 이 차트상의 위치가 위아래가 존재를 하잖아요. 3등분을 하시고 1층, 2층, 3층이라고 비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층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제외. 3층에 있는 건 그냥 다 제외. 왜 제외하냐?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3층에 있는 것들은 분봉 대응이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나는 분봉 대응 못해. 환경적으로. 내 환경이 열악한데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 나겠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내 환경이 먼저예요. 환경에 맞는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환경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은 그냥 버리고요. 2층 또는 1층으로 가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2층이나 1층에 있는 종목 중에서 1층에 있는 종목은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고려를 해야 될까요? 어떤 외부 환경이나 어떤 특정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다. 근데 그 이슈가 해결 가능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상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적합한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1층과 2층 사이 언저리 2층에서 3층에 가까운 2층도 별로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때 대응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 하나로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커다란 한방 노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매매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매매예요. 가장 쉬운 매매를 가장 쉽고 담백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워서 이행을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감정 컨트롤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급등이나 이런 걸 꿈꿔요. 그 환상, 판타지, 그리고 조바심,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매매를 망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훈련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천천히 잡아서 기다려 라고 하면은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한 두세 달만 지나서 보잖아요. 그럼 다 여기 있는 거 잡아가지고 다 물려 있어요. 막 빨리 움직이는 거 잡아가지고 물려 있고, 막 올라가는 거 막 그런 거에 타 있고. 네. 대부분의 그렇죠.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하고 보면은. 네. 그리고 저는 많이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면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이렇게 배운 거니까 합니다. 올라? 이렇게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수익 났네? 좋았어. 두 번째 또 합니다. 올라? 또 수익 났네? 좋았어. 세 번째 합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볼까? 나 두 번 했는데 둘 다 잘 됐는데 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조금씩 이제 여기서 MSG를 칩니다. 자신의 감정적 요인, 욕심적 요인, 시간적 요인, 조바심, 기타 등등 MSG가 조금씩 들어갔는데 어찌저찌 해서 3번도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딱 하고 나서 네 번째부터는 이제 MSG를 많이 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정한 독사과가 돼서 더 멀리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 쳇바퀴에서 맴 도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이걸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정말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정답일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녀와야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안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기 환경을 극복하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봉을 보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안전바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클럽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클럽에서 이제 어니님이 회원분들께 교육하고 알려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딱 안전바 역할 하면서 매매 같이 해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거를 환경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거를 나 혼자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진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 저도 그 얘기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여기서 일로 가는 자꾸 결정적인 이유는 욕구거든요. 인간의 욕구. 그럼 그 욕구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 빠른 매매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눈이 돼주고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곳에 의지를 하면서 거기서 약간의 욕구 해소를 해나가면서 자신은 자신의 훈련하는, 묵묵히 걸어가는 길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요?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거기에는 진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인간의 욕구 중에서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그 강한 성취욕 같은 게 있고, 경쟁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맡기고 싶진 않다, 내가 잘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클럽 초창기에 회원분들이 막 마치 이제 더 잘하는 것처럼 어니님한테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초기에는 배우러 왔는데 나중에 막 가르치려고 그래 어니님을.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네. 네, 뭐 그분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간의 욕망인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그 원초적인 욕망들을 좀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마인드를 트레이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쉼없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을 지키고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근데 그 기본에 만족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내 환경에서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 이 욕심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빠른 거, 다이나믹한 거, 다른 분봉 대응, 기타 등등 많은 걸 내려놓은 대신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에서 주식 투자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 돈을 번다는 건 가급적 많이 벌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성이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벌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즉 하나의 매매를 할 때 홍길동이라는 분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밤에 소중한 시간을 내줘서 해당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것도 차분히 길게 오래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종목 분석에 대한 자신의 가치값을 높이세요. 즉 100만원 가지고 깔짝, 100만원을 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절대 수익금이 일반적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절대 수익이 만족감을 주기에는 커다란 돈은 아니에요. 연습하기에 충분히 큰 돈인 건 맞지만 그 한계치를, 그 그릇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릇을 깊고 두툼하게 강하게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한 종목에다가 큰 시드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절대 한 종목 몰빵해라 이 이야기랑은 완전히 결을 달리하니까 그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시지는 말아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100만원 가지고 일봉대응하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나믹함을 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가지고 20개 종목을 매매해요. 하나라도 걸려라. 낚시할 때 낚싯대 여러 개 놓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1000만원으로 2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묵묵히, 꾸준하게,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자신의 가치,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데 나는 여기에 1000만원의 가치를 부여했어, 이 정도 되게끔 행동하고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원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은 100만원짜리 10개 맞춘 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그렇게 자금을 웅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그릇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릇 이 얘기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하는 분들 대다수가 금액을 키워가는 과정이 물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빨리 탈출하려고. 그때 아니면은 큰 금액을 잘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이게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깔짝깔짝 하다가 나중에 그게 막 1000만원 되고 1억 되고 막 그러는 거라서. 네. 첫 시작부터 자신이 없죠.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막 여기저기 대인 경험들이 있고 안 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을 키운다, 그릇을 키운다라는 거를 공격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자기 경험에서는, 이제 본인의 경험에서는 나 지금 큰 금액 하는데 무슨 말이지? 나도 그런 그릇이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해보시면은 물려가지고 원치 않게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거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공격할 때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몰빵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릇을 만들고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을 키워나간다는 거, 수익 금액을 키워나간다는 것, 그 개념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딱 요 관점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면은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1억 가지고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100만원 가지고는 합니다.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자신의 매수, 매도 행동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는 이거 해봤자 뭐 내가 이 돈 손해본다고 내 인생에 무슨 일 생겨? 뭐 해?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서 그냥 약간 재미 요소와 노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잡히게 되면은 이런 투자자분들은 시드가 커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딱 벽이 생겨요. 안 좋은 습관이.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지금 시드가 100만원일지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행동은 금액이 커졌어도 할 수 있는 행동만 가지고 습관을 구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보고 아니면 이미 많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정받으러 들어오시잖아요. 보면요, 그 관점에서 거의 다 벗어나요. 큰 돈으로는 절대 그 행동 못하는데 이거 그냥 소액이니깐요, 시드 배정 얼마 안 했으니깐요, 그냥 해본 거예요. 요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습관들이 내 몸에 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네. 자, 직장인 분들께 이제 해드리는 조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 갔는데, 직장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막 기법을 되게 연구하고 막 굉장한 필살기를 장착하고 그런 것보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내가 이제
나의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 환경에 맞춰서 한다. 이걸 잘 지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건 사실 뭐 직장인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란 게 이걸 계속 뛰어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혼자서 그냥 욕심만 부리면서 되지도 않을 그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리고 그 행동의 합리성이 나 지금 뭐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하는 건데 뭐 좀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초과상관 태우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니까 힘드니까 요즘에 한두 달 사이에 좀 많이들 잃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계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실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되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어니님.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에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네, 힘든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2020년도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이 걱정은 됩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주식 시장과 이제 다른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것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 그만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내고 계좌 관리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이제 주식인데, 그러려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클럽도 운영을 하면서 훈련생들을 계속 배출을 하고 있죠. 뭐 저희가 최고다, 저희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자부심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라던가 뭐 주요 영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래에 저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거기다 링크를 해놨으니까는 같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